거기서 뭐하냐? 밥 먹으러 왔어? 아이고, 밥 줄까? 문 앞으로 와. 밥 줄게. 이리 와.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가죽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보통 가죽 안에 보강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강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 보강제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들이 가죽으로 뭔가 만들면서 가죽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강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죽 그 자체로서 사용하기보다는 가죽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든다거나 더 하드하게 만든다거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 보강제를 언급하기 전에 시중에서 우리가 보강제를 사용할 때 보통 우리는 취미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대량 생산 조건에 맞춰져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보강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보통 공장에서 뭐 같은 제품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미싱으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미싱으로 만들게 되면은 즉 가장 먼저 보강제로서 가져야 할 특성이 재봉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질이 재봉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실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늘이 이렇게 뚫고 가는데 안에 재질이 너무 거칠거나 마찰이 심하면은 실이 올이 풀려서 끊어지게 되겠죠. 작업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보통 본딩의 편의성, 이런 제품에 만약에 우리가 본드를 발라서 이렇게 붙이려는데 이 자체가 본드를 다 흡수해 버린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면 본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본딩의 편의성, 본딩이 잘 되고 잘 접착되고 아주 강하게 되느냐, 이런 것도 잘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뒤집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도 결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집기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사용하고, 뒤집기가 되는 것은 뒤집기를 하는데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의 문제가 해결된 시중에서 언급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보통 미싱 작업도 하는데 걱정 없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보강제 제품을 이제 저렇게 샘플로 하나씩 다 커팅했는데요.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하고 준비를 해보니까 시중에 언급되는 보강제의 거의 한 90%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재질이나 느낌을 전달하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어떤 이름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정도만이라도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볼 것은 보통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웹텍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웹텍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본텍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텍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재질은 종이입니다. 종이이고 느낌은 아주 딱딱한 마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용도가 사각 반듯한 남성 서류 가방 같은 거 만들거나 핸드폰 케이스 딱딱한 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외부 충격에 도시락 통처럼 이렇게 프로텍트 기능이 필요할 때, 단단한 보호 기능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냥 아주 단단한 두꺼운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종이니까 당연히 물에 약하겠죠. 물이 묻으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요거를 또 우리는 보통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다음 영상으로 지퍼가 들어가는 소품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지퍼를 붙일 때 지퍼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지퍼 틀을 만들 때 요 딱 단단한 종이를 이렇게 몇 장 붙여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럴 때도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웹텍스냐 끝에 그 글자가 본텍스냐 상관없이 웹텍스, 본텍스, 텍션 이렇게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가방 바닥으로도 사용해도 됩니다. 양면 내자보다 조금 더 단단한 가죽 가방 바닥이 필요하다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데 보강제는 A 제품은 어디에 사용하고 B 제품은 어디에 사용한다는 룰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사람 마음이고 그 사람의 감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어디에 사용하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고정관념에 갇히지 마시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마음대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웹텍스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는 LB 레더 보드라고 하는데요. 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홉사 약간 코르크 느낌 그런 느낌인데 LB 레더 보드는 우리가 가죽을 피하게 되면은 밑에 독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가루로 만들어서 압착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웹텍스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고 소재는 가죽 가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가죽에 본딩을 하는데 가죽의 두께를 맞출 때 예를 들면은 내가 0.6T 가죽인데 1T로 작업을 하고 싶다. 가죽을 더 두껍게 만들 수는 없죠. 그럴 때는 0.4T짜리 LB를 붙여주면 되겠죠. 왜 LB를 쓰느냐? 요 자체가 가죽 성분이기 때문에 가죽과 가장 친화적인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놓으면 원래 가죽과도 가장 비슷한 느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고 주의할 것은 가루를 압축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오랜 시간 사용하면 이렇게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쓴 가방을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안에서 뭔가 후두둑 떨어지고 뭔가 가루처럼 부서진다. 그러면 안에 LB가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L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장 참 사람들 많이 쓰죠. 특히 얇은 가죽을 약간 더 두껍게 할 때 두껍게 하고 얇은 부분은 또 PR로 날리고 LB는 그게 가장 좋죠. 두껍게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PR로 날리게 그럴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뒤집기가 안 되고 그거 좀 생각해서 두께를 늘렸다가 또 얇게 깎았다가 이럴 때는 LB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솔 라바 스펀지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보면은 질감이 좀 나타날까요? 약간 폭신폭신한 스펀지 느낌입니다. 스펀지 느낌. 쿠션감이 있는 볼륨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보통 퀼트 할 때도 고발포 아니면 이런 거 쓰죠. 쓰고 보통 요것은 접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면을 벗기고 접착을 하면 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이게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막 당겨서 붙으면 가죽이 오그라들겠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붙이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제 경험상 요 접착면 원래의 접착력으로는 사용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가죽에 본드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붙이는 것을 또 권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라바 스펀지 인솔은 나중에 또 우리가 볼 고발포하고도 비슷하니까 고발포를 쓸지 인솔을 쓸지 그런 것은 요 샘플을 구하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원하는 느낌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면 SL이라고 양면 레자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보통 우리가 가방 밑바닥에 많이 사용합니다. 가방 밑바닥을
무조건 가방 밑바닥은 사실 무조건 보강을 해줘야 돼요. 가죽이 아무리 두꺼워도 위에서 가방을 손잡이로 들게 되면 밑바닥이 쑥 안에 짐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쑥 처지겠죠. 밑으로 빠지겠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데 밑바닥을 보강할 때에는 약 한 1.8 뭐 한 2T 약간 두꺼운 걸 써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힘이 있어서 덜 처지겠죠. 그래서 더 단단하게 밑바닥을 보강하시려면 본텍스 같은 거 쓰셔도 되고, 그것은 마음대로 골라 쓰시면 되는데 주로 요게 가방 밑바닥 용도로 쓰고, 옆면 같은 데도 많이 씁니다. 접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방이 서 있는 가방 이렇게 덜 처지게, 약간 라운드 되게 처지게 이런 용도로 많이 쓰니까 생각해 보시고 쓰시면 되고, 본드도 잘 발리고 재봉도 잘 되는 재질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고발포라고 있는데 요거 느낌 한번 보실까요? 카메라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인솔하고 거의 비슷한 재질인데 좀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부드럽고 느낌이 더 부드러운 느낌, 이런 식으로. 요것도 접착식이고, 그래서 인솔을 쓰느냐 고발포를 쓰느냐, 요 부분은 요거에 약간 느낌적으로 여기 좀 더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약간 할랑할랑하고 폭신폭신하고.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 취향에 맞게 요 고발포냐 인솔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보면은 이렇게 접착식으로 되어 있죠. 접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소재에 본드 칠하고 접착을 요 접착을 이용해서 붙이면 더 잘 붙고, 인솔이나 고발포 같은 경우에 주로 쓰이는 게 지갑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지갑이다 그러면은 요 바느질 선보다 안쪽이 약간 더 볼륨 있게 볼록하게 나온 경우 있죠. 볼록하게 이렇게 바느질 선은 보다 안쪽이 더 볼록하게 도톰하게 나오면서 이 재질은 할랑할랑하다, 손으로 구길 수 있을 때, 그럴 때 인솔이나 고발포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딱딱하지도 않고 약간 느낌적인 이런 식으로 볼록한 볼륨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빌도나라고 하는데요. 그냥 하얀색 종이 같죠. 빌도나는 거의 요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 특징이 어떤 거냐, 요것은 찢어지지 않고, 절대 찢어지지 않고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빌도나는 요거 시계줄에 많이 쓰입니다. 왜냐, 시계줄의 버클 부분이랑 손목의 크기에 딱 맞춰 했는데 가죽이 늘어나면 시계가 더 커지겠죠. 시계줄이.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원형을 유지하는데 쓰는 겁니다. 절대 찢어지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다. 시계줄에 쓰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응용을 해보면 벨트 버클 채우는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절대 그 길이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원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 빌도나를 한 장 띄워주면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죠. 그리고 구멍 같은 것을 이용해서 체결하는 부분, 보통 구멍에 쇠로 금속으로 해서 이제 장식을 체결하면은 그 구멍이 넓어지고 그 부분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빌도나를 넣어주게 되면 그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요 빌도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VXP는 가방 만드시는 분들 안감으로 안에 보강제로 많이 사용하죠. 요것도 VXP 특징은 뒤집기가 가능하다. 본딩 해갖고 뒤집는 가방, 이래서 구겨서 작업해도 원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뒤집기가 가능하고, 재봉도 부들부들하게 가장 쉽고, 이런 식으로 티수별로. 그리고 보통
보강을 하실 때 이렇게 본딩 하는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이렇게 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는데 본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따로 띄놓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여기가 만약 재봉선 들어가면은 그럴 경우 요 가죽이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습니까? 그 놓으면은 이게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에 약간 두꺼운 거 가죽 겸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무너지지 않고 약간의 쉐입을 유지하는 이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안에 무엇을 집어넣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제작자의 양심이 달린 부분일 수도 있고 무조건 좋은 것만 쓰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종이 재질이나 막 LB만 갖다 넣으면은 쓰다 보면 크랙 까갖고 막 가루 분진 떨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원했던 기능을 가지는 좀 괜찮은 보강제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VXP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고, VXP가 얼마 전이 뭐 한 1년, 2년, 몇 년 된 것 같은데 생산이 안 된다고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VXP를 대신할 가장 비슷한 제품들도 시중에 또 다른 게 또 많이 나와서 소개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VXP 요것도 많이 쓰시니까 뒤집기 가능하고 두께도 다양하고 가장 큰 특징은 뒤집기가 가능하다. 그것을 이용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되고 어차피 요 두께는 0.4, 06, 08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게 상당히 메다에 10,000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꺼운 건 20,000원 넘고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보강제니까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YSP가 방금 말한 VXP의 다음 대용품으로 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 느낌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고개도 원상태로 돌아오죠. 이렇게 뒤집기 가능하고 가방 같은 데 주로 쓰고, 그래서 보통 가방이 뭐 가죽 가방이 비싸다고 하시는데 1m에 보통 보강제가 15,000원만 들어가도 그 가방에 보강제만 해도 상당한 가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좀 메이커 가방이 어느 정도는 생산 가격이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YSP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따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저한테는 없는데 VXP 대용으로 CKP나 BGP라는 게 있습니다. CKP나 BGP. 저는 CKP나 BGP를 안 산 이유가 YSP를 먼저 사용해보고 다음에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이것만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CKP는 예를 들면은 VXP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 뒤집기 가방에도 사용 가능한 더 부드러운 게 CKP고, 그 다음에 BGP라는 게 있는데요. BGP는 약간 더 VXP보다 더 거친 느낌. 이런 식으로 VXP 기준으로 부드럽다 거칠다로 좀 나뉘는 제품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제품도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근데 보강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써보시다가 결국에는 한두 제품만 사용하시는데 거기까지 가시기 전까지는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는 동안에는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평판이라는 거죠. 요것도 가방 밑바닥에 많이 사용하고, 요렇게 보면은 플라스틱 판입니다. 플라스틱 판. 보통 요것도 예전에 우리 가방 뜯어보면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하지만 플라스틱이니까 요 플라스틱 판 요런 점 이해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부직포는 여러분 제일 가죽 공예 하시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보강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부직포 말 그대로 접착이 가능한 부직포, 접착식 부직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직포 종류고요. 요 가죽 뒷면에 붙이면은 조금 더 힘을 더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두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보니까 요건 두께는 안 하고 그람수로 하네요. 50g, 70g, 100g, 120g 이런 식으로 그람수로 있으니까 부직포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요것도 본드 칠도 잘 되고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은 융 접착 보강제, 망 접착 보강제라고 있는데요. 특성을 이해하자면은 그냥 부직포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직포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패브릭 원단으로 되어 있는 융에다가 접착제를 뿌려놓은 융 접착 보강제.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따로 안감을 안 쓰시고 가죽 뒷면에 이걸 붙이면은 안쪽은 마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죽에 패브릭 천을 붙여서 그냥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 근데 요걸 본드를 붙이면은 본드 칠이 요 망 사이사이로 조금씩 삐져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잘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부직포와 같은 성상에 있는 융 접착 보강제, 그 다음에 망 접착 보강제라고 요것도 조금 뭐 하드한 제품에 안쪽 면을 마감할 수 있는 제품 같아요. 또 물론 보강제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접착제를 이용해서 뭔가 안쪽에 이렇게 탁 가죽에 안으로 붙이면은 안쪽 앞면이 이걸로 자체로도 마감할 수 있는 느낌, 그럴 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늘어남이나 신축성에 힘이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그 외에 또 제가 사용하는 것은 PU 원단,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강하고 뒤집기 가능하고 이렇게 할랑할랑하게 힘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갑 같은데 말씀드린 바느질 선 안쪽으로 볼륨을 줄 때 PU 원단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죽 자체의 신축성을 살리면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PU 원단 잘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드부 안감천, 이거는 인터넷에 많이 팔죠. 색깔별로도 많이 팔고 카드부 안감천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죽을 PR집에 맡겨서 PR하게 되면은 요 독고 따로 챙겨 달라고 하면 독고 쓸 수 있죠. 독고도 방금 말씀드린 지갑 같은데 외부 볼륨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독고를 이렇게 해서 외형에 딱 맞게 붙인 다음 테두리를 PR을 얇게 PR기로 해주면 이 부분이 얇아지겠죠. 거기다 바느질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루피라는 게 있는데요. 실루피라는 것도 VXP 대용으로 대용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루피 이것도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도 약간 신축성이 있으면서 뒤집기 가능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재가 되어 있고, 마이크로파이바는 VXP와 같은 계열로 생각하시되 더 부드럽고 할랑할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즘 마이크로파이바도 많이 쓰시고 실루피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판레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딱 써보지는 않았는데 약간 솜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솜 같은 느낌이면서 접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런 제품들이 나올 때 어떤 용도에 쓰시오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제품이 나오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 쓰실지는 마음대로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요 정도만 해도 보통 인터넷에 언급되는 보강제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데 보강제 이게 사실 종류가 한두 개로 국한되면은 막 사다 놓고 쓰면 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사실 종류가 많고 또 기본 판매 단위가 1m인데 VXP 같은 경우에는 메다당 뭐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니까 이것저것 다 써보고 싶은데 한 번에 주문하려면 돈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뭐 쓰시다 보면 호기심 생기고 또 물건 주문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그때그때 추가해서 주문해서 쓰시다 보면 아, 이 제품은 이렇구나, 이 제품은 이렇구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를 사실 요 한번 주문하고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요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주문처에 다시 전화를 한번 넣어봤어요. 아직 영업을 하는지 그리고 제품이 그대로 다 있는지 전화해 보니까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예를 들면은 뭐 인솔이나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그냥 치면은 나오거든요. 사실 네이버 쇼핑에도 나오는데 뭐 실루피나 VXP, 뭐 YSP, 뭐 CKP 이런 거는 인터넷에 쳐도 판매처도 안 나오고 제품도 안 나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댓글로 주시면은 판매처를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오해하시지 마실 게 그 판매처와는 지역도 다르고 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 이런 샘플 제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 구입할 때 구입처를 몰라서 너무 애를 먹었었거든요. 인터넷에 제가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안 알려줘요, 댓글로. 그냥 어디서 사서 썼다는 얘기는 하는데 어디에서 사서 썼다 당신도 가봐라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분 계시면은 제가 요거 제품 취급하는 부분 제가 소개를 연락처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보강제라는 것도 사실 대부분 VXP 기준으로 가방 작업, 큰 대형 작업물 사용하는 데 거의 맞춰져 있어요. 사실 소품에는 보강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보강제의 종류도 VXP를 기준으로 비슷한 것들이 나열되고 그 위에 다른 기능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는 제품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점 잘 생각하시고 기회 될 때마다 많이 꾸준히 이 취미를 계속 하고 싶으시다 이런 분 계시면은 주문하실 때마다 새로운 거 하나씩 또 주문해서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강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가까이 있으면 이런 거 만져보고 막 이렇게 구부려 보고 이러면은 가장 좋은데 요 영상으로는 그런 게 전달이 안 돼서 제일 아쉽네요. 항상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네. 오늘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키워드 삼아서 인터넷에 좀 더 검색하시고 발품을 팔으시면은 아마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